네, 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정세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1, 2주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516명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도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확진자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16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5,328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405명, 경북에서 8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서 4,0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41명입니다. 네,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강조했는데요. 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 초까지 2,000실 정도 확충됩니다. 160명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이 처음 문을 열었고요. 이어 어제 경북 영덕의 삼성인력개발원과 경북 경주농업교육원이 추가로 가동이 시작됐으며 경북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 주 안에 개소합니다. 대구시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환자는 2,300명 정도입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부터 우선 이송할 계획입니다. 병원 병상이 비면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들을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30분 앞당겨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던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좀 내용 좀 정리해드릴까요? 우선 앞서 김세희 기자가 중계한 거 외에 이 생활치료센터 외에 좀 전해드리면은 우선은 그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분들 확진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망자도 7분 나왔고 이분들 중에서 그 증상이 좀 심하셨던 분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전원 조치를 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33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일반 치료를 받는 시설로 이제 옮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62분 중에서 20분이 또 이제 추가로 음성이 나와서 이분들도 역시 일반 치료 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 굉장히 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준 모델을 아예 지금 정해서 지자체에 각 다 전파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소식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8일까지가 휴원이에요. 초중고교랑 유치원은 이제 2주 더 계약 연기를 하기로 했는데. 23일인가 계약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나왔어요. 좀 더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일까지인데 휴원 연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내일 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휴원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자가격리 중인 분들,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 분당 1인 1대1로 관리하는 게 원칙인데 공무원이 이게 이제 확진자 수나 유증상자 수나 이제 자가격리하는 분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공무원 한 명당 6명 정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또 저희 KBS 취재에도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사고 나온 분도 좀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7일부터 자가격리 앱이라는 것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시범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뭐 경보음이 울리고 지자체나 각 기관에 이제 통보된다든지 뭐 그런 조치 사항이 추가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국민 안심병원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이나 전염의 어떤 걱정을 좀 덜고 일반적인 치료나 호흡기 치료를 분리해서 하는 그곳이 254곳으로 좀 더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브리핑은 상당히 좀 엄중한 소식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516명의 확진자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앞으로도 일단 그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진단 검사를 하는 대상자들, 그다음에 유증상자들을 분류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좀 개선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진단 검사를 예를 들면 대구 신천지 교인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는 이제 증상이 없었어도. 네,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은 그동안 맡겨놓은 진단 검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확진자에 대한 결과가 조금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주쯤 지나면 이 폭이 한번 지켜봐야 할 정도로 수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검역당국은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신천지 신도 전체 신도 19만 명 중에서는 한 98점 몇 %, 그러니까 99% 가까이는 이제 전화 조사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는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막바지 중인데 이제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대구 신도가 한 4,200명 정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그 과정을 봤을 때 유증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대구 신도보다는 일반 시민, 대구 경북 시민의 어떤 유증상 확인이나 검사 위주로 방향을 좀 바꾸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 마스크 수 문제, 마스크를 구입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많은 네.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마스크가 공급량은 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특별 지시도 내렸고 총리도 강조하는 거 보니까 공급량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좀 늘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만드는 것보다는 배분에 좀 공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또 샀던 사람이 또 사고 어제 줄 선 사람이 또 서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왕왕 있기 때문에 뭐 약국 해봐야 뭐 한 20명 되면은 그 한 약국에 다 동나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샀던 분들보다는 안 샀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수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방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식약처에서 굳이 마스크를 일정 그 상황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러니까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거나 뭐 예. 이런 지침이 나와서 사실 지금 혼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김용준 기자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추가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대구에서만 4천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현황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49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05명, 경북 89명으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780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대구에서만 누적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건데요. 확진자 증가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자치단체 통계 기준 대구 경북 사망자는 어제까지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번 환자 가운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동생활시설에서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서린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수성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과 포항 해병 1사단 소속 부사관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는 격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확진 환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중앙교육연수원과 농협 경주연수원 등을 경증 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환자들을 입소시켰습니다. 경상북도도 22개 시군의 생활치료센터 31곳을 지정해 경증 환자를 입소시킬 예정인데요. 특히 확진자가 많은 경상과 포항, 안동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61.3%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통보된 4,527명 가운데 61.7%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신천지 신도 6,500여 명 가운데 85%가량이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 가운데 2,1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자는 10% 정도인 220여 명, 음성은 1,300여 명으로 나머지 50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집단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247명을 확인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신천지 신도, 특히 집단시설 종사자 등이 미신고 상태에서 확진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승차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하겠습니다. 이철호 기자, 수도권 확진자 집계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명 증가한 99명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사는 48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 서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보다 7명 증가해 101명입니다. 특히 수원에서 11살 초등학생과 46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두 수원의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지금까지 6명인데 수원시는 해당 교회 신도 16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어제보다 2명 늘어 9명입니다. 부평구에 사는 40대 중국인 여성과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9살 아들이 감염됐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공식 집계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9명으로 어제보다 10명 증가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승차 진료소 운영이 시작됐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은평병원과 서울소방학교,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승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됐고요. 내일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승차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경기도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두 곳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승차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동차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명동역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역사 내 손잡이와 승차권 발매기 등에 대해서도 일제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마스크를 사는데 혼란이 계속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파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마스크 공급을 지시했던 문 대통령. 계속된 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지시를 내놨습니다.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업체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급도 최대한 공평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며 장관들을 질책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의약품처럼 약국의 DU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등재해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약국 2만 4천여 곳이 있어 주민센터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이미 개개인이 다 신원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2매면 2매, 3매면 3매만 딱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이 1,000만 장 수준이어서 무상 공급엔 어려움이 있다며 대신 취약계층에 향후 1억 3천만 장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죠. 같은 사람인 경우 다시 사용해도 된다.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한 건데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은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별도 권고안을 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용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볼 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고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으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사람에 한해선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른 입장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다시 사용하지 말고 면 마스크는 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권고안은 배치됩니다. 마스크 부족인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사용 지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스크 재사용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하루 이상 써도 된다는 건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며 각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앞서 정부와 함께 마스크 권고 사항을 내놨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새 지침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결국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사용 지침이나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은 의학적이지 않은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 지침은 강화돼야 한다며 별도의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KBS는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던 초기부터 팩트체크 센터를 통해서 허위, 거짓 정보를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 쓰고 나서 소독하거나 세탁한 마스크 정말 괜찮은지 식약처에 의뢰해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팩트체크 K 김영은 기자입니다. KBS 직원 6명이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하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 동안 착용했습니다. 마스크를 걷어 3개는 에탄올 소독, 3개는 손세탁한 뒤 자연 건조해 성능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마스크 인증의 가장 중요한 시험 가운데 하나인 분진 포집 효율 시험입니다. 미세먼지 대신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분사해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에탄올 소독한 경우는 66%, 세탁한 마스크는 62.8%까지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에 가까운 새 제품의 효율에 비하면 효과가 3분의 1 이상 떨어진 겁니다. 심한 경우 마스크 세탁 후 효율이 59%, 소독 후 56%까지 낮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시험을 진행한 식약처 측의 설명입니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탁이나 알코올 소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건조 후 재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일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세균이 증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관련 검토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사용할 경우 오염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마스크를 사흘 동안 써보겠습니다. KBS는 세균 배양 단계를 거쳐 나오게 될 마스크 오염도에 대한 식약처의 분석 결과를 추가 보도할 예정입니다. 팩트체크 K 김영은입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팩트체크 센터에 모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확진자 3명이 나간 학원에서 또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청 연결합니다. 공웅조 기자, 추가 확진자가 학원생이라고요? 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원장과 1대1로 수업을 한 학원생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이 학원 관련해 확진자만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의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서 강사와 접촉한 이 학원 원장도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학원장과 수업을 한 학생을 12명으로 파악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했는데요. 학원생 가운데 지난달 29일 여고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남학생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확진자 중에서 온천교회 신도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전체 확진자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온천교회 신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온천교회 집단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 신도 확진자들의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수존의 참석 여부와 세부 동선 그리고 접촉자 현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파된 역학조사관과 통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또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신도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천지 신도의 경우에 부산시가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 301명이 유증상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검사 중인 신천지 신도가 있는 데다 100명이 넘는 신도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증상 유무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 관련 추가 확진자나 2차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대전에서는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국군 의무학교에서 일하는 50대 부사관으로 대구에서 딸을 만나고 온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전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대전시 유성구 국군 의무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부사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이 대구에서 딸을 만났는데 이후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성도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대전시 신성동의 의원을 2차례 방문해 치료를 받아 이 시 보건당국이 해당 의원을 소독과 방역 조치한 뒤 임시 폐쇄했고 이 국군 의무학교에 대해서도 방역과 폐쇄 요청을 한 뒤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어제도 처음으로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열흘 가까이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이 천안에서는 최근 열흘 가까이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안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이 줌바 댄스 교실 수강생이거나 가족 등 관계자인데요. 이 줌바 댄스 학원에서는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강생 등 40여 명이 감염됐는데 어제도 수강생 확진자의 2살 된 자녀가 확진되는 등 이 가족 감염까지 잇따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며 천안서 나온 확진자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천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임시 개조해 이 병상 107개를 확보하는 등 도내 전체에 모두 439병상을 확보해 이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6명, 세종 1명, 충남이 83명 해서 전체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경남 지역은 대구, 경북과 인접한 지역에서 확진자 7명이 더 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2번째 완치자도 나와서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연결합니다. 증가세 전해주시죠. 네, 잠시 주춤하던 경남의 확진자 증가세는 오늘 다소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추가 확진자가 하루 2명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거창과 창녕, 밀양 등 대구 경북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 7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확진자, 접촉자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선 3번째 완치자도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경남 13번 확진자인 고성군 43년생 여성이 오늘 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례는 거제와 창원에 이어 3번째입니다.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경상남도 역시 코로나19 진료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입원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일반 환자는 마산의료원 등 전담병원에서 관리하고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에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이 치료체계 대상에는 경남의 병원으로 옮겨진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도 포함됩니다. 현재 경남에는 대구, 경북의 확진자 68명이 국립마산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이 제출한 경남 지역 신도 명단에는 경남의 신천지 확진자 14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추가 명단 확보에 나서는 한편 명단에서 빠진 신천지 신도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밤 사이 원주에서 환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유현 기자, 그동안 원주 환자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나 신도의 가족이었는데 이번 추가 확진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새로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신천지와는 무관한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강원도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주시 행구동에 살고 있는 71살 그리고 61살 각각 남성과 여성인데 노부부고 차례로 확진 환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노부부 환자들만 빼고 다른 환자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이거나 신도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 환자들은 대부분 같은 교회에 다니거나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의 조사도 신천지에 집중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신천지 신도 환자가 원주에선 처음으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환자들은 신천지 신도인 원주의 3번째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체력 단련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최초의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추가 확산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 환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2명, 강릉 5명, 춘천과 속초 각각 2명, 삼척 1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강원도 내 6개 병의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휴현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전 방역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28명으로 어제보다 516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4명이 늘어서 지금 32명입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7명이 늘었지만 격리 중인 환자는 더 늘어서 5,2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비율이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합니다. 대구가 지금 4,000명을 넘어섰고요. 경북 지역이 774명입니다. 수도권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명이 늘어서 99명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합치면 209명인데요. 전체의 4% 정도입니다. 충남 지역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은 어제보다 7명이 늘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가장 최근까지 나온 코로나19 관련 자료 여러 각도로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 추세는 여전합니다. 다만 날짜별로 짚어봤을 때 일별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 900명이 넘게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이후 사흘 동안은 600명 안팎으로 줄었고 어제는 5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걸로 보이지만 상세한 분석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의 사망자를 보면 일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50대 이상이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와 함께 전 세계적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로 보면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 중에 사망자 수를 살펴보는 치명률로 봤을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1% 미만인데요. 이란이나 이탈리아 또 중국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아직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다시 김용준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치료 현황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망자 얘기도 앞서서 나왔는데 일단 중증 환자들 중에서 고령,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치료하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네, 이게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지침이 하달돼서 좀 시행 중인데 조금 이런 애로사항은 좀 있나 봅니다. 뭐냐면 이제
경증, 중증도 분류를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 이제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화로 일단 상태를 파악해서 그 지표 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이분은 중증이다, 경증이다, 혹은 중증에서도 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바로 입원, 그동안은 이제 확진, 바로 입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증도가 이제 입원 치료를 주로 받고 경증인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시설에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뀐 상태입니다. 네,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생활치료센터 뭐 오늘도 오전 브리핑 때 했지만은 이미 어제 입소 끝낸 시설도 있고 오늘 입소 중인 곳도 있고 이번 주까지 하여튼 어떻게든 주말까지는 2,000명 정도 그 입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그 총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대구 지역에 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는 경북도 지금 확진자가 많은 상태예요. 경북에서도 지자체별로 좀 분산을 해서 뭐 포항 뭐 이런 등지에서 분산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시설을 가름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음압병상 시설 확충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생활치료센터 왜냐하면 아직도 그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인 분들이 대구에서만 한 2,300명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시설들이 얼른 확충이 되고 또 거기에 의료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시설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 한 분당 간호사 몇 분, 간호조무사 분들 이렇게 해서 모임이 짜여져요. 그 그룹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 의료진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일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느는 현황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에 떨고 있긴 합니다. 네. 이게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럴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회복된 분들의 이야기도 몇몇 있었잖아요. 기사를 그렇죠. 통해서도. 예. 뭐 기존에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했던 17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퇴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고 내가 겪어보니까 독한 독감 느낌이어서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임하니까 많이 나았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경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입원을 해서 뭐 별도의 어떤 이게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치료제가 예를 들면 열이 난다면 해열을 하고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상태가 없어지는 뭐 무증상인 경우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사이에 한 2번 정도 이제 증폭 검사를 해요.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지 여부. 그게 이제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중증 환자 경우는 당연히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해야겠지만 경증 혹은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뭐 심한 병으로까지 간다, 뭐 사망에 이른다까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는 지역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와 한국에 이어 일본도 언급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여행 관련 조치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북서부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올림픽으로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물론 국제사회에선 일본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나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행 경보가 격상된 한국과 이탈리아는 물론 일본도 언급한 겁니다. We're watching Italy very closely, South Korea very closely, even Japan very closely, and we'll make the right determination at the right time. 도쿄 올림픽에 대해선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여행 제한 조치가 더 격상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this magnificent facility, and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but they'll make the right decision. I know that. But yes, if it was necessary, I would do it. Yes. 미국에선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던 워싱턴주에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같은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의료시설에 있던 환자와 자택에 격리 중이던 또 다른 확진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들은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미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 후 확인 결과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네, 우리 상황에 참고가 될 만한 중국의 한 방역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에서 사태 초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이유가 방역 당국에서 걸러내지 못한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발견되지 않은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들이 전염병 폭발 초기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다. 중국 매체 차이신이 미국과 중국 등의 연구진이 한 의학 논문 플랫폼에 게재한 논문을 소개하며 전한 기사입니다. 연구진은 우한이 봉쇄되기 전 환자 86%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이 주요한 전염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당국이 이들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짧았고 의료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뚜렷한 증상이 있는 사람과 달리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경증 환자는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며 이런 환자 심리도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우리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확진자 한 명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가 현재는 1대1 수준이지만 이런 이유로 사태 초기에는 1대 2.23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져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해외발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6건의 역유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어제 저장성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7명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우리 국민들이 격리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1,200명 이상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수도 꼭지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바닷가 환풍구도 때가 가득합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 항저우 공항에 내리자마자 격리된 호텔입니다. 녹물 나오는 그 물을 끓여 먹으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호텔 격리하는 그 사람들이 3일 정도 히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로 해외에 격리된 한국인은 1,2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이 960여 명, 베트남에 270여 명이 격리돼 대부분을 차지했고 러시아와 카타르, 인도 등에서도 발이 묶였습니다. 여행 목적보다는 해당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차 방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는 이르면 내일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외교부 직원만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하고 대신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별도로 격리시키지 않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는 또 한국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뉴질랜드, 몰디브 등이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노선에 적용한 항공기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다른 노선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에서의 입국을 막는 지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 지역은 입국 금지 38곳을 비롯해 격리 조치 36곳, 검역 강화 31곳 등 모두 10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까지 대한민국 곳곳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칠성야시장 봉사팀 칠성야시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입니다. 칠성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을 하고 현재는 각지 가정에서 쉬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 끼나마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게 도시락 혹은 간식을 상황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어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로 개강이 미뤄진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카페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참 소중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냅시다. 화이팅!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고 몸도 잘 관리하세요. 모두 안녕. 네, 앞으로도 저희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 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12시 뉴스 이어집니다.